당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MI로 오롤의 원본 키부터 내놔. 남편은 윤서아의 천재성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사랑한 것은 그녀가 만든 MIRRRO와 그 위에 세울 자신의 왕국이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기록과 함께 외부와 단절된 서한은 이제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평생의 연구까지 빼앗길 위기에 놓인다. 그러나 남편이 훔친 MI로레는 그조차 알지 못하는 마지막 장치가 남아 있었고, 잘못 입력된 단 하나의 키가 수년 동안 서아를 찾던 남자에게 신호를 보낸다. 당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MIRR의 원본 키부터 내놔. 차민규는 상담실 한가운데 놓인 의자를 천천히 끌어 윤서아의 정면에 앉았다. 흰 벽, 흰문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탁자, 그리고 안쪽에서 열 수 없는 손잡이. 서아는 그 중에서도 문을 가장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민규는 얇은 태블릿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결혼식 날 하객들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미소였다. 나가고 싶지? 그가 물었다. 서하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문부터 열어. 키를 주면 내가 당신한테 왜 줘야 하지? 네가 만들었다는 망상부터 버리면 이유가 생길 거야. 서하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망상 민규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치료, 관찰, 필요, 판단, 능력, 저하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의사들도 같은 의견이야. 당신이 돈 주고 만든 의견이겠지. 순간 그의 입가가 굳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서하야, 어렵게 만들지 마. 나를 여기 가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네. 가둔 게 아니야. 치료하게 한 거지. 그러면 문 열어. MIRROR 키부터. 서하는 짧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깨지는 소리에 가까웠다. 결국 그거였구나. 민규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처음부터 그거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하는 오히려 떨림이 겠는 것을 느꼈다. 지난 석 달 동안 끝없이 의심했던 사실이 한 문장으로 확정됐다. 결혼도 애정도 자신을 걱정한다며 연구실 출입 시간을 기록하던 습관도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이마카토 미츠에 그녀가 6회를 쏟아 만든 사람의 선택 구조를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 모델을 확장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지금 남편은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으려 하고 있었다. 민규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내일 오후 판교에서 열릴 비공개 시연 일정이 나타났다. 투자사와 그룹 임원 주요 협력사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다. 화면 위에는 크게 차민규 대표의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MIRRO라고 적혀 있었다. 서하는 한참 말이 없었다. 민규는 그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한 듯 목소리를 한결 다정하게 낮췄다. 여기서 끝내자. 민규는 넌 피곤해졌고 연구 때문에 건강도 망가졌어. 내가 회사 운영하고 넌 치료받으면 돼. 발표가 끝나면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견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당신 이름으로 저걸 만들었다고 인정하면 우린 다시 정상적인 부부가 될 수도 있지. 서하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식었다. 정상적인 부부는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구실 출입 권한까지 지우나 네가 불안정했잖아. 내 계정으로 접속해서 저장 기록을 복사한 것도 치료였어. 회사 자산을 보호한 거야. 내가 만든 코드인데 내 돈으로 만든 연구실에서. 민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다. 그는 곧 표정을 정리했지만 서하는 놓치지 않았다. 열등감이 드러날 때마다 나타나는 아주 작은 변화였다. 오른쪽 턱이 먼저 굳고 엄지가 검지 옆면을 문질렀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그 습관을 긴장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 민규는 자신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마다 저 행동을 했다.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네. 서아가 말했다. 민규의 손이 멈췄다. 그게 지금 중요해. 나한텐 중요했어. 그래서 네가 실패한 거야.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가면이
내려갔다. 사람 마음 같은 걸 믿으니까.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서도 결국 내 서류에 사인했고 회사 지분도 내 이름으로 뒀고 네가 만든 걸 내 서버에 올렸잖아. 이제 와서 누가 내 말을 믿을까? 세상에는 천재보다 증거가 중요해. 그리고 증거는 전부 내 손에 있어. 서아는 탁자 아래에서 손톱을 손바닥에 눌렀다. 아픔이 올라오자 숨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곳에 처음 끌려왔던 날,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자신은 환자가 아니라고 소리쳤다. 그럴수록 간호기록에는 흥분, 공격적 언어, 피해망상이라는 단어가 늘어났다. 두 번째 날부터는 소리치지 않았다. 세 번째 날부터는 질문에 짧게 답했다. 일주일 뒤에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침대 프레임의 나사 간격과 천장 센서의 회전 범위를 외웠다. 서아는 인간의 표정을 읽는 데에는 서툴렀지만 시스템이 움직이는 방식은 지나칠 정도로 잘 이해했다. 어떤 과목도 결국 규칙의 집합이었다. 규칙을 알면 틈이 생긴다. 문제는 이곳의 틈이 바깥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휴대폰은 압수됐고 인터넷 접속은 차단됐으며 외부 면회는 민규의 동의 아래 제한됐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희망은 MI롤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민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MIRR의 가장 깊은 층이었다. 원본 키를 입력하면 정말 날 내보내줄 거야. 서아가 물었다. 민규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상보다 빠르게 먹잇감 냄새를 맡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물론이지. 내 연구실도 돌려주고 내 상태가 안정되면 생각해 볼 수 있어. 내 이름은 짧은 침묵이 흘렀다. 공동 개발자로 넣어줄게. 그 말에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민규는 그것을 패배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아는 웃음을 숨기고 있었다. 공동 개발자. 6해 동안 코드를 한 줄도 쓰지 못한 남자가 그녀에게 공동 개발자의 자리를 자비처럼 내밀고 있었다. 노트북 가져와. 그녀가 말했다. 지금 입력할게. 민규가 문 옆에 카메라를 향해 손짓하자 잠시 뒤 직원이 보안 노트북을 가져왔다. 서아는 화면을 보는 순간 그가 얼마나 서둘렀는지 알 수 있었다. MI롤의 원본 구조를 그대로 옮겼다고 생각했겠지만 로그인 전 단계에서부터 흔적이 있었다. 빌드 번호가 달랐고 권한 경로가 억지로 제작성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오른쪽 아래에 떠있는 작은 아이콘, 한가운데 금이 간 은색 거울. 원래는 두 조각이 서로 마주보도록 설계된 그림이었지만 지금 화면에는 왼쪽 절반만 활성화되어 있었다. 서하의 심장이 한 번 강하게 뛰었다. 살아있었다. 제로미러가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 민규가 훔친 것은 데이터베이스와 모델 학습 기록 인터페이스 운영키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뿌리 권한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훔쳤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 층을 의심하지 않았다. 서하는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본 민규가 비웃듯 말했다. 긴장돼. 응. 이제야 현실이 보여. 아니. 서하는 키를 한 글자씩 입력하며 대답했다. 당신이 얼마나 멍청한지 확인하는 중이야. 민규의 얼굴이 굳었다. 서하는 12자리 인증문을 마지막까지 입력한 뒤 의도적으로 네 번째 음성 문구를 틀리게 발음했다. 시스템이 잠시 멈췄다가 붉은 글씨를 띄웠다. 인증 실패. 민규가 벌떡 일어났다. 장난의 기억이 잘 안 나네. 판단 능력이 저하된 환자라면서. 윤서아, 왜 당신이 만든 진단서가 마음에 안 들어? 민규는 노트북을 거칠게 그녀 쪽으로 밀었다. 다시 해. 서하는 화면 한쪽에 나타났다. 사라진 미세한 전멸을 보았다. 0.7초. 일반 사용자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신호를 알고 있었다. 인증 실패가 아니었다. 비정상 소유권 요청 감지, 외부 검증 노드 호출. 서하의 목이 바짝 말랐다. 문제는 검증 노드가 여전히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노드는 10년 전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한 사람과 함께 만든 것이었다. 같은 시각 판교 넥스유엔 본사 최상층 운영실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경고음이 울렸다.
강태준은 싱가포르 지사와의 화상회의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걸음을 멈췄다. 일반 보안 경고가 아니었다. 아주 짧은 세음. 10년 동안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개인 검증 채널의 신호였다. 그는 곧바로 메인 화면을 열었다. 오래전에 폐쇄했다고 생각했던 노드 하나가 살아나며 낯익은 문장을 띄우고 있었다. Good stems trust. 오두 너너. 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비서실장이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는 로그를 확대했다. 접근된 알고리즘의 구조는 틀릴 수 없었다. 분기마다 의미 없이 한 칸씩 비워둔 배열, 예외값을 처리하는 독특한 순서, 그리고 검증 요청 끝에 삽입된 작은 기호 2개. 10년 전 새벽마다 온라인에서 논쟁하던 한 사람이 사용하던 습관이었다. 태준은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 얼굴도 몰랐다. 서로의 학교도, 집도, 실제 나이조차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미러라고 불렀고 그녀는 그를 티제로라고 불렀다. 어느 날 그녀가 사라진 뒤 계정은 다시 접속되지 않았다. 태준은 오랫동안 찾았다. 하지만 상대가 의도적으로 현실 정보를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판교가 아닌 서울 외곽의 폐쇄망에서 나타났다. 더 이상한 것은 요청 상태였다. 정상 인증이 아니라 강제 활성화 감지. 태준은 즉시 위치 추적을 명령했다. 몇 초 뒤 기관 명칭과 연결 기록이 화면에 떴다. 민간 정신건강치료시설, 그리고 최근 보호자 등록자, 차민규. 태준이 낮게 말했다. 차민규가 왜 저기에 있지? 비서실장이 검색 결과를 띄웠다. 차민규 대표의 아내 윤서아가 심리적 문제로 장기 치료 중이라는 오래된 기사 한 줄이 나왔다. 사진 속 여자를 보는 순간 태준의 손끝이 굳었다.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화면 아래 MI5 우알 개발 서버에서 방금 전송된 서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상담실에서 민규는 두 번째 입력을 강요하고 있었다. 서아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첫 번째 호출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10년 전 사용했던 노드가 죽었다면 이 시도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다시 말해, 민규가 명령했다. 서하는 화면을 바라본 채 입을 열지 않았다. 뭐해? 생각 중이야.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왜 여기까지 망가졌는지. 민규가 헛웃음을 쳤다. 내가 망가졌다고 처음엔 나보다 성공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 다음엔 나랑 동등해지고 싶었을 거고 언제부터 내가 없어져야 당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의 눈이 흔들렸다. 서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민규가 단순히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신이 텅 빈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입 닥쳐. 민규가 말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할까? 당신이 발표할 기술을 설명해보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대신 설명하면 돼. 모델이 예상과 다른 선택을 하면 수정하면 돼. 핵심 구조를 묻는다면. 민규가 탁자를 세게 짚었다. 넌 항상 이래. 사람을 깔보지. 네, 머리가 조금 좋다고 모두가 네 아래인 줄 알아. 서아는 그의 말을 듣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당신을 너무 높게 봤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민규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문 쪽으로 돌아서 직원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면회 전부 막으세요. 외부 통화도 금지하고 안정될 때까지 혼자 있게 해. 서아의 숨이 순간 돋섰다. 혼자 있게 해. 그 말 하나가 차가운 문처럼 가슴을 닫았다. 창문 없는 방 잠기던 소리. 아무리 눌러도 움직이지 않던 손잡이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민규가 그 반응을 보고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승리했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키가 기억나면 부르면 돼. 그러나 문이 열리기 직전 건물 전체의 조명이 한 번 흔들렸다. 민규가 천장을 올려다봤다. 이어 멀리서 낮고 무거운 진동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공사 차량 소리처럼 희미했지만 몇 초 만에
유리창까지 떨릴 정도로 커졌다. 직원이 복도로 뛰어나갔다가 당황한 얼굴로 돌아왔다. 대표님 밖에 헬기가... 무슨 헬기 옥상 접근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승인한 게 아닙니다. 민규가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전화가 동시에 여러 통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사 보안팀, 시설 책임자, 법무팀, 그신아, 보. 그는 첫 번째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 뭐라고? 반대편의 말이 이어지자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서한은 창문 바깥을 볼 수 없었지만 로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MI 로라의 작은 전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외부 검증 노드 호출. 설마 10년 전에 그 사람이 아직도 그 노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가? 민규는 전화를 끊고 그녀를 노려봤다. 네가 뭘 한 거야? 서한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서아, 뭘 보냈어? 난 인터넷도 없는 환자잖아. 장난치지 마.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이어졌다. 시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와 민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넥스UM 측 법무팀과 외부 의료 검토진이 도착했습니다. 보호조치 적법성 확인 요청이 들어왔고 긴급 구조팀도 함께 왔습니다. 민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넥스UM이 왜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서하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넥스UM. 그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기술업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CEO 이름 또한 마찬가지였다. 강태준. 태준은 착륙 허가가 지연되자 기다리지 않았다. 다만 무모하게 건물에 헬기를 들이받는 대신 이미 도착해 있던 구조팀과 시설 관리자를 통해 별관 외벽에 비상점검 패널을 개방하도록 지시했다. 문제는 서하가 있는 격리구역이었다. 내부 문이 전자잠금 상태로 전환되면서 복도 접근이 막혀 있었다. 구조팀이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동안 헬기는 별관 옆 서비스 공간에 낮게 접근했고 연결 장비가 비상용 외벽 패널을 잡아당겼다. 강화 패널이 금속성 굉음을 내며 프레임에서 떨어져 나갔다. 상담실 벽 너머로 엄청난 충격음이 울렸다. 민규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서하는 몸을 굳혔다. 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그녀에게 또 하나의 위협이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반대였다. 매일 자신을 가두던 건물의 일부가 바깥에서 뜯겨나가고 있었다. 회색 먼지 사이로 오후의 빛이 들어왔다. 잠시 뒤 구조대원들이 안전 통로를 확보했고 그 뒤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직원들이 본능적으로 길을 비켰다. 차민규조차 말을 잃었다. 강태준이었다. 화면이나 기사 속에서 보던 차가운 얼굴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은 아무도 보지 않았다. 오직 서하에게만 향해 있었다. 태준은 몇 걸음 앞에서 멈췄다. 수년 동안 찾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여자. 그러나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었다. 서하의 손이 의자 손잡이를 너무 세게 쥐어 손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손을 잡지도 않았다. 대신 사람들이 열린 공간을 막지 않도록 뒤로 물러나게 한 뒤 조용히 말했다. 문은 열렸습니다. 서하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민규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섰다. 강 대표님, 이건 명백한 침입입니다. 제 아내는 치료 중이고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태준의 눈이 처음으로 민규를 향했다. 누가 정상인지 판단하러 온 게 아닙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안이 조용해졌다. 당신 회사 서버에서 오늘 오후 불법적인 루트 권한 요청이 감지됐습니다. 원본 소유자가 보호시설 안에 있다는 기록도 확인했고요. 민규의 입술이 굳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곧 알게 될 겁니다. 태준은 다시 서하를 보았다. 윤서아 씨.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서 이상한 익숙함이 느껴졌다. 서하는 숨을 삼켰다. 나를 알아요. 질문을 들은 태준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대답 대신 한 문장을 말했다. 좋은 시스템은
주인을 믿지 않습니다. 서아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10년 전 새벽 3시에 작은 채팅창. 그녀가 자신이 만든 첫 학습 모델을 자랑했을 때 이름 모를 사용자가 남겼던 문장. 좋은 시스템은 주인을 믿지 않아. 좋은 시스템은 주인이 틀릴 가능성까지 계산해야 해.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태준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다가 중간에서 멈췄다. 그녀가 먼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는 듯 했다. 서아는 그의 손을 보았다가 열린 벽 너머의 빛을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민규가 뒤에서 다급하게 소리쳤다. 윤서아, 지금 저 사람 따라가면 네가 불안정하다는 걸 네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서아는 멈췄다. 천천히 돌아본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만 남아있지 않았다. 차민규, 돌아와. 당신이 하나 착각한 게 있어. 그녀는 상담실 노트북에 떠있는 반쪽짜리 거울 아이콘을 바라봤다. 네가 훔친 건 MI 로어가 아니야. 민규의 눈썹이 움직였다. 서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껍데기뿐이야. 헬기의 로터가 다시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태주는 먼저 앞장서지 않았다. 서하가 열린 통로를 통과할 때까지 반걸음 뒤에서 움직였다. 좁은 복도를 지날 때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깨가 굳었다. 태주는 그것을 보면서도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구조팀에게 모든 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서하는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하늘이 이렇게 넓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멀리 헬기 동체에 넥스 UM의 문양이 보였다. 그 옆에선 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탈 수 있겠습니까? 명령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서하는 그 차이를 알아차렸다. 그러나 대답하기 전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T0예요. 태준은 아주 오래 침묵했다. 바람에 코트 자락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에 균열이 생겼다. 그 이름을 그가 낮게 말했다. 아직 기억하고 있었군요. 서하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10년 동안 현실에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나눴던 사람.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람. 자신이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갇힌 순간에 벽을 열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안도감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의심이었다. 왜 지금인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나? 그가 MI 로로아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을 믿었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서하는 이미 한 번 배웠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 헬기에 올라탔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뒤따랐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하는 아래에 서 있는 민규를 바라봤다. 민규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누군가에게 고함치고 있었다. 그 순간 상담실에 남겨진 노트북 화면이 다시 한번 켜졌다. 갈라진 거울의 왼쪽 절반 아래에 작은 글씨 하나가 떠올랐다. FIRST K20 펩텟.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오른쪽 절반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헬기가 서울 도심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윤서아는 창밖을 거의 보지 않았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누르는 감각 닫힌 문 귓가를 울리는 엔진 소리만으로도 숨이 가빠졌다. 강태준은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서아가 손가락으로 좌석 가장자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4번 멈춤, 다시 4번. 불안을 억누르기 위해 스스로 만든 리듬처럼 보였다. 태준은 비서가 건넨 태블릿을 열어 구조팀 보고서를 확인하다가 곧 화면을 껐다. 그 순간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찾았어요?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이 보낸 신호 덕분입니다. 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는데 MI 어르가 보냈죠. 서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럼 당신은 MI 로알 아래 접속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일부 검증 노드에만 그걸 믿으라고요. 태준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손에 들고 있던 장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지금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서하를 더 불편하게 했다. 민규는 늘 믿으라고 말했다. 그런데 태주는 믿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너무 완벽한 대답이었다. 너무 적절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서하는 시선을 돌렸다. 당신도 에마일로로를 원하는 거죠? 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아주 작게 굳었다. 원한다면 오늘 당신을 거기서 데려오기 전에 서버부터 확보했겠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안심할 줄 알아요. 아니요. 태준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압니다. 서하는 그 순간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누군가 자신을 안다고 단정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태준의 목소리에는 판단보다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헬기가 한남동의 넥스UM 소유 건물 옥상에 착륙했을 때 서하는 계단 대신 외부 승강기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승강기였다. 시야는 열려 있었지만 문이 닫힌다는 사실만으로 손끝이 차가워졌다. 태준이 곧바로 알아차렸다. 계단으로 갑시다. 수행팀이 놀란 얼굴로 그를 봤다. 최상층에서 내려가려면 층수가 적지 않았다. 서하는 비꼬듯 말했다. CEO가 계단까지 직접 내려가요. 오늘은요. 왜죠? 당신이 승강기를 싫어하니까. 서하는 입술을 굳혔다. 내가 싫어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 말 안 해도 보이는 건 있습니다. 그 말은 민규가 했다면 소름 끼쳤을 것이다. 그런데 태주는 더 묻지 않았다. 앞장서 문을 열고 계단실로 들어갔다. 서하는 한 계단 뒤에서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사람을 관찰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정확했다. 10층쯤 내려갔을 때 그녀는 결국 난간을 붙잡았다. 태준이 멈췄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다. 잠깐 쉬죠. 서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늘 이렇게 사람한테 맞춰줘요. 아니요. 그럼 왜 나한테만? 이번엔 태준이 바로 답하지 못했다. 오래전 온라인 채팅창 속에서 새벽마다 논쟁했던 이름 모를 사람이 떠올랐다. 그녀는 시스템의 오차율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자신은 좁은 공간을 싫어한다고 한 적이 있었다. 어린 시절 어딘가에 갇혔던 기억 때문이라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한 문장을 태주는 이상할 만큼 오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당신에게 필요한 방식이니까요. 라고만 답했다. 서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보이지 않게 태준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그녀에게 전부 밝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침입이 될 수 있었다. 서하가 머물게 된 곳은 호텔도 병실도 아니었다. 한남동 고층 건물의 중간층 전체를 개조한 NECUM의 임시보호 주거 공간이었다. 거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열려 있었고 모든 방의 문은 내부에서 잠금 상태를 선택할 수 있었다. 태주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보안 책임자에게 말했다. 외부 경비는 유지하되 실내 카메라는 전부 꺼. 책임자가 잠시 머뭇거렸다. 대표님, 만약 시설 측이나 차 대표 쪽에서 사람을 보내면 복도에서 막아. 내부 안전 기록이 없으면 문제 발생 시 대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태주는 서하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내부는 윤서아 씨의 공간입니다. 서하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책임자가 물러간 뒤 태주는 탁자 위에 새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둘 다 초기화된 기기입니다. 계정은 직접 만드세요. 내가 접근 권한을 갖지 않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넥스UM 기기인데 당신이 접근 못한다고요. 원하면 보안팀 불러서 확인시켜드리죠. 그 팀도 당신 직원이잖아요. 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옅게 웃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별로 도움이 안 되겠군요. 예상치 못한 인정의 서하는 말문이 막혔다. 민규였다면 불쾌해하거나 논리를 들이밀었을 것이다. 태주는 자신의 설명이 그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하는 노트북을 열지 않은 채 물었다.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됩니다. 당신 허락 없이 내 허락이 왜 필요하죠? 서하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렇게 당연한 대답이 지금은 낯설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들키기 싫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멀리 한강 위로 차량 불빛이 이어지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서하에게 MI 로럴의 검증 로그를 보여주었다. 그는 맞은편이 아니라 긴 테이블의 옆자리에 앉아 화면을 돌려 그녀가 언제든 직접 조작할 수 있게 했다. 당신이 시설에서 입력한 첫 번째 키는 정상 인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MI 로아라엘은 실패로 처리하기 전에 이 노드에 요청을 보냈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코드 구조가 떠 있었다. 서하는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보다가 세 번째 줄에서 손을 멈췄다. 주석 하나가 있었다. 짧고 쓸모없어 보이는 문장. 주인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 서하는 화면을 확대했다. 이걸 어디서 가져왔어요? 내 서버에 있던 원본 검증 코드입니다. 당신 서버에 왜 있어요? 태주는 대답 대신 다른 창을 열었다. 10년 전 기록이었다. 채팅 로그는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지만 코드 교환 기록 일부가 남아 있었다. 사용자 이름 MIRROR 7과 TJ 0. 서하의 호흡이 태섰다. TJ로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나였습니다. 서하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 거짓말. 확인해봐도 됩니다. 이 기록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당신 회사잖아. 그래서 원본 해시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관리했겠지. 태주는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전 둘만 알던 한 사건을 꺼냈다. 당신이 첫 예측 모델을 만들었을 때 결과가 완벽하다고 자랑했죠. 내가 테스트 데이터를 바꿔보라고 했고 서하의 얼굴이 굳었다. 그 다음 당신이 나한테 화를 냈어. 사흘 동안 접속 안 했습니다. 정확히 이틀하고 16시간이었어요. 태준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여전히 숫자는 정확하군요. 서하는 웃지 않았다. 대신 눈을 내리깔았다. 그 기억은 너무 사소해서 기록만으로 재현하기 어려웠다. 어느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그녀는 경계를 풀지 않았다. 왜 날 찾았어요? 당신이 사라졌으니까. 10년 동안 처음 몇 년은요. 그 이후엔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회사를 맡게 됐고 찾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록이 없는 사람을 계속 추적하는 건 결국 치매가 되니까 멈췄죠. 서하는 그 대답을 듣고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그가 계속 자신을 뒤쫓았다고 했다면 위험한 사람이라 규정하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멈췄다고 했다. 그럼 오늘은 왜 안 멈췄는데요? 태준이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강제 활성화 신호였으니까. MI로 ROR 때문에 당신 때문입니다. 서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태준은 자신이 너무 빠르게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를 안다고 착각하지 마요. 착각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몇 년 대화했다고 날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른굽 있는 부둔나 마트로 당신은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 내가 민규랑 왜 결혼했는지, 왜 저기까지 끌려갔는지,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태주는 반박하지 않았다. 서하는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없었다. 민규에 대한 분노인지, 10년 전 사람을 만난 혼란인지,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 때문에 느끼는 굴욕감인지. 내가 필요한 건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건 알아두세요. 태주는 한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MIRRIRIL 문제는 내가 해결해요. 차민규가 당신 이름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요. 이번에는 태준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본능은 반대하고 있었다. 서하가 다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말했다.
좋습니다. 서한은 그의 표정을 오래 바라봤다. 동의는 했지만 마음까지 동의한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차민규는 먼저 움직였다. 주요 포털과 경제지에는 윤서하의 치료와 넥스유엠의 개입을 암시하는 기사들이 연달아 올라왔다. 직접적인 진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목만으로도 충분했다. 차민규 대표 배우자 치료 중, 돌연 외부 기업과 이동 경영권 분쟁 가능성. 이어 민규는 사내 임직원에게 짧은 입장문을 보냈다. 아내의 건강 문제를 가족으로서 보호해왔으나 외부 세력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한은 뉴스를 끝까지 읽었다. 손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태준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예상했어요.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죠. 태준은 숨기지 않았다. 언론 대응팀에 준비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당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서한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대답은 분명 자신이 요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태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이상하게 불안했다. 스스로 선택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 그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 더 싫었다. 그녀는 화면을 끄며 말했다. 민규는 내가 공개적으로 반박하길 바랄 거예요. 왜죠?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걸 다시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럼 반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서한은 처음으로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다른 걸 보여줄 거예요. 내가 미쳤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MI 로아를 누가 만들었는지. 두 사람은 오전 내내 민규가 가져간 버전을 분석했다. 서한은 NECUME의 격리된 테스트 서버를 사용했지만 모든 접근 권한을 직접 확인한 뒤에야 코드를 열었다. 민규는 예상보다 치밀했다. 파일의 생성 기록을 바꾸고 일부 모듈의 작성자 정보를 삭제했으며 내부 문서에는 자신이 개발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수정 흔적을 남겼다.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준비한 작업이었다. 서한은 한 파일에서 멈췄다. 여기, 태준이 옆으로 다가왔다. 무슨 문제죠? 이건 내가 결혼 전에 만든 코드예요. 그런데 회사 설립 이후 날짜로 바뀌어 있어. 원본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했겠죠. 서한은 화면을 몇 번 넘겼다. 오래전 온라인 실험을 위해 외부 노드로 전송했던 일부 구조가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가 TJ 연계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태준이 낮게 말했다. 내 쪽 로그와 비교하면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한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당신 로그를 쓰면 민규가 넥스UM이 자료를 만든 거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럼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군요. 증거보다 행동이 필요해요. 서한은 MI, R의 내부 구조를 확대했다. 민규가 발표를 미룰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태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일부러 실행하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응, 위험합니다. 알아요. MI 로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게 목적이에요. 서한은 금이간 거울 아이콘을 가리켰다. 저 사람은 아직도 이게 오류 표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군요. MI의 로아르는 지금 주인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서한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은 넓었고 문도 열려 있었지만 불을 끄자 시설의 흰 벽이 떠올랐다. 그녀는 결국 거실로 나왔다. 한강 너머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태준이었다. 그는 재킷을 벗은 채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앉았어요. 서아가 물었다. 일이 좀 남았습니다. CEO는 집에서도 일해요. 회사에서 자는 것보단 낫죠. 서아가 무심코 웃었다가 곧 표정을 지웠다. 태준은 못 본 척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창가에 기대며 말했다. 예전에 당신은 말이 더 많았는데.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요, 티제로였을 때 당신이 자꾸 틀린 주장하니까 반박하느라 그랬죠. 내가 틀린 적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도 똑같군요. 이번에는 서하가 아주 조금 웃었다. 오래전에 사라진 감각이었다. 누군가와 말싸움을 하면서도
방어할 필요가 없었던 시간. 하지만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가 문득 물었다. 그때 왜 사라졌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마지막 메시지에 답 안 했잖아요. 당신 계정이 먼저 닫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하는 기억을 더듬었다. 마지막 날, 그녀는 분명 긴 메시지를 남겼다. 자신이 만든 새 구조를 보여주겠다고, 다음 날 접속하겠다고. 하지만 그 다음 날 계정에 들어갈 수 없었다. 당시에는 서버 오류라고 생각했다. 태준도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떠났다고 믿은 채 10년이 흘렀다. 태준이 천천히 말했다.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좋은 시스템은 주인을 믿지 않아. 서하의 시선이 멈췄다. 그건 당신이 한 말이잖아요. 처음은 내가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당신이 다시 보냈습니다. 태준은 노트북에서 오래된 로컬 기록을 열었다. 화면 아래 복구된 한 줄이 남아 있었다. 좋은 시스템은 주인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한 사람에게 전부 맡기지 말자. 서하의 손끝이 떨렸다. 그 문장을 쓴 기억이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은 장난처럼 하나의 검증 구조를 만들었다.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두 명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 단순한 실험이었다. 그러나 서하는 훗날 그 구조를 MIRR의 뿌리에 심었다. 태준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왜 내 노드를 남겨뒀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가 대답하지 않는 것을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닫고 돌아섰다. 그때 서하가 그의 뒤에 대고 말했다. 티제로. 태준이 멈췄다. 그 문장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서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한 명이 배신해도 시스템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아주 어두워졌다. 서하가 민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서하는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완전히 믿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태준은 보안 책임자에게 별도의 보고를 받았다. 차민규 측 사람이 이미 2차례 건물 주변에서 확인됐고 서하가 사용하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 번호를 찾으려는 시도도 포착됐다. 책임자가 말했다. 대표님 위치 공유 기능을 켜두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이 모르게 비상 추적만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태준은 즉시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전날 시설에서 떨고 있던 서하의 손이 떠올랐다. 민규가 다시 그녀를 데려가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몇 초의 침묵 끝에 그는 물었다. 기기 자체에만 남고 외부에서 평소에는 조회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만 열도록 하면 됩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서하가 알면 분노할 것이다.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더 강한 생각이 그 판단을 눌렀다. 다시 잃을 수는 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태준은 결국 낮게 말했다. 설정하세요. 접근 권한은 나만. 책임자가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 순간 태준의 휴대전화에 서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부터 MIRR는 내가 직접 움직여요. 당신은 내가 요청할 때만 들어와요. 약속할 수 있어요. 태준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답했다. 약속합니다. 메시지를 전송한 뒤에도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서하를 지키기 위해 내린 방금 그 결정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윤서아는 위치 추적 기능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연을 믿지 않았다. 특히 차민규에게 배신당한 뒤로는 더 그랬다. 새 휴대전화의 통신 로그를 확인하던 중 평소에는 비활성 상태여야 할 보안 모듈 하나가 일정한 간격으로
시스템 권한을 요청하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넥스UM이 기본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권한 구조를 열어보자 일반적인 기기 보호와는 다른 흔적이 나왔다. 위치 센서 비상통신, 오프라인 좌표 저장, 그리고 마지막 승인 계정 하나. K, T, J. 서하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손끝은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도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진짜 충격은 때로 소리보다 먼저 침묵으로 온다는 것을 그녀는 최근에 배웠다. 태주는 약속했다. 자신이 요청할 때만 들어오겠다고, 그녀의 공간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믿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사람. 그런데 그는 그녀가 모르는 곳에 또 하나의 문을 만들었다. 서하는 휴대전화를 들고 태준의 서재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태준은 화상회의를 끝내고 이어폰을 빼던 중 그녀의 얼굴을 보고 바로 자세를 고쳤다. 무슨 일입니까? 서하는 휴대전화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화면을 본 순간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 짧은 반응만으로 충분했다. 알고 있었네요. 서하 씨, 설명부터 해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서하의 마지막 기대를 무너뜨렸다.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비상 모듈입니다. 누가 설치했어요? 내가 지시했습니다. 내 허락은.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하가 아주 천천히 웃었다. 역시 없었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다. 차민규 쪽 사람이 건물 주변에서 확인됐습니다. 2번이나요? 당신 번호를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고, 그래서 나 몰래 추적 장치를 넣었어요. 비상 상황에서만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상이 뭔데요? 서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혼자 외출하면, 당신한테 말 안 하고 누군가 만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결정해요? 비상인지 아닌지. 태준의 턱이 굳었다. 그 질문에 답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문제였다. 결국 결정하는 사람은 자신이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내가 판단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서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시설에서 들었던 민규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네가 불안정하니까 내가 판단해. 네가 잘 모르니까 내가 결정해. 네가 위험하니까 내가 막는 거야. 이유는 언제나 그럴듯했다. 결과도 언제나 같았다. 자신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 당신도 똑같네요. 태준의 시선이 흔들렸다. 차민규와 같다는 말입니까? 방법이 다르면 뭐해요? 둘 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나는 당신 것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어요. 태준의 얼굴에서 감정이 사라졌다. 화가 아니라 충격이었다. 서하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 잔인하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규는 내 코드가 위험하다고 했고, 내 연구 시간이 건강에 나쁘다고 했고, 내가 너무 예민하니까 회사 일은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당신은 내가 위험하니까 위치를 봐야 한다고 하죠. 뭐가 달라요?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적어도 나는 당신을 가두진 않았습니다. 서하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직은 그 한마디가 방안을 베었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반박하고 싶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막았는지, 민규가 다시 접근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하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모든 논리가 멈췄다. 그녀는 화가 난 것보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신이 또다시 누군가의 통제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태준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즉시 보안 모듈을 열었다. 지금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면 끝나요. 아니겠죠. 당신은 내가 모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태준의 손이 멈췄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처음 지시할 때 그는 서하가 알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았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너무 익숙한 사고방식이었다. 숫자와 가능성, 손실과 확률, 누군가의 동의보다 결과를 앞세우는 방식. 그의 아버지가 가족과 회사를 통제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논리였다.
태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혐오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다. 서한은 웃지 않았다. 사과하려고요. 변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할 수 있어요. 태주는 본능적으로 대답하려다가 멈췄다. 다시는 위험을 이유로 그녀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망설임을 서한은 놓치지 않았다. 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틀릴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 통제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운 거야. 태준의 눈빛이 굳었다. 서한은 휴대전화를 가져와 추적 모듈을 직접 삭제했다. 그리고 태준이 보는 앞에서 위치 권한 자체를 초기화했다. 오늘 여기서 나갈 거예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바로 그 말. 서하 씨, 당신이 방금 사과했잖아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그럼 이번에는 내 선택을 막지 마요. 서하가 한남동 건물을 나오는 동안 태주는 따라가지 않았다. 보안팀도 붙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가 잠깐 멈췄을 때도 그는 몇 걸음 뒤에 서 있을 뿐이었다. 결국 서하는 계단을 선택했다. 아래층 현관까지 내려가자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서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정상이에요. 대신 한 가지만. 그녀가 멈췄다.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연락하세요.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리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태주는 그녀가 걸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요구한 일이었지만 그의 몸은 모든 위험 신호에 반응하고 있었다. 차 번호를 확인하고 싶었고 이동 경로를 알고 싶었고 누가 따라붙는지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하지 않았다. 서하가 사라진 뒤에도 현관에 한동안 서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대표님, 비공식 경호라도 붙일까요? 태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니, 차민규 쪽에서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아. 그런데도요. 태주는 서하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눈을 떠올렸다. 두려움보다 실망이 더 컸다. 이번에는 내가 두려운 걸 그녀 대신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태준에게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놓는 일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 사람이 요청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 일이었다. 그에게는 회사 하나를 포기하는 것보다 어려운 선택이었다. 서하가 향한 곳은 세종대로 근처의 조용한 오피스텔이었다. 몇 년 전 독립연구를 하던 시절 잠시 사용했던 작업실로 민규도 존재는 알았지만 그녀가 아직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서하는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MI로 아래 공개되지 않은 기록을 하나씩 복원했다.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에서는 태준과의 대화가 반복됐다. 당신도 똑같네요. 정말 같았을까? 민규는 그녀를 통제해서 자신의 것을 만들려 했다. 태준은 그녀를 잃을까봐 통제했다. 목적은 달랐다. 하지만 피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적보다 선택권이 먼저였다. 이 피해를 서하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듯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들어왔다. 사진 한 장이었다. 내일 예정된 MI 로알 비공개 시연 행사 초대장. 이어 짧은 문장이 도착했다. 내 이름을 되찾고 싶으면 나와. 혼자. 발신자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차민규였다. 몇 초 뒤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 진단 기록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협조하면 끝낼 수 있어. 공동 개발자, 지분, 치료, 종료. 원하는 걸 말해. 서하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 움직이지 않았다. 민규는 아직 자신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감정적 충격을 받으면 현실적인 거래를 선택하지 못하는 여자.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논리적인 타협을 선택하는 여자. 결혼 전에 윤서하였다면 그 예측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서한은 자신의 약점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됐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규에게 단 한 문장만 보냈다. 조건을 직접 듣고 결정할게. 답장은 즉시 왔다.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민규는 여의도의 회원제 비즈니스 라운지 가장 안쪽 방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언론 앞에 설 때 사용하는 차분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다. 서하가 혼자 들어오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강태준은 왜요? 보고 싶어요. 네가 결국 혼자 올 줄 알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안다는 얼굴이네. 민규는 웨이터를 내보낸 뒤 문이 닫히자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일 발표만 끝나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어. 넌 공동 개발자로 들어가. 초기 아이디어와 연구를 제공했다고 인정해줄게. 지분도 줄 수 있어. 장가기엔 F로 이건엔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 걸 나눠준다는 식이네. 네 회사 아니야. 민규의 미소가 얇아졌다. 서류상으로는 서한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치료 기록도 끝내줄게. 안정됐다는 소견을 받게 해줄 수 있어. 당신이 시작한 걸, 당신이 끝내주는 걸 조건이라고 부르나 현실적인 조건이지. 민규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윤서아, 넌 똑똑하지만 세상을 너무 몰라. 코드가 네 거라고 소리친다고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아. 이 사회는 내 편이야. 투자자도 내 이름을 보고 들어왔고 언론에는 네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퍼졌어. 그런데 네 옆에 강태준까지 나타났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개발자가 경쟁사 CEO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겠지. 서한은 그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 선명하게 보았다. MIRRO를 잃는 것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당신 내일 시연 자신 없죠? 민규의 손끝이 잠깐 멈췄다. 무슨 소리야? 내가 필요해서 여기까지 부른 거잖아. 서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키 때문이지. 민규는 침묵하다가 결국 웃었다. 역시 머리는 좋아. 그는 태블릿을 켜 MIRR의 인증 화면을 보여주었다. 금이간 거울에 왼쪽 절반이 빛나고 있었다. 오른쪽은 여전히 어두웠다. 네가 시설에서 뭘 했는진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인증은 통과됐어. 이제 마지막 것만 주면 돼. 서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FIRST, Quay, Accepted 예상대로였다. 잘못 입력한 척했던 첫 인증은 제로 에미럴의 시작 조건이었다. 민규는 그것을 정상 활성화 과정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마지막 키까지 넘기면 서하가 물었다. 모든 게 끝나. 내 기록도 끝내주지. MIRRO에 내 이름도 넣고 공동 개발자로. 거짓말. 민규의 얼굴이 굳었다. 서하는 낮게 웃었다. 당신은 절대 내 이름 안 넣어. 넣는 순간 사람들이 내가 뭘 했는지 묻기 시작할 테니까. 그럼 당신은 설명해야 해. 어떤 코드가 당신 거고 어떤 코드가 내 건지. 그걸 제일 무서워하잖아. 민규가 테이블 위에 컵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적당히 해. 왜 틀렸어? 강태준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널 구해준 척하는 그 남자도 결국 MIROR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서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민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설마 진짜 널 위해 헬기까지 띄웠다고 믿어. 강태준 같은 인간이 감정 때문에 움직일 것 같아.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규는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너 같은 사람은 쉬워. 네가 부족한 걸 정확히 채워주면 믿거든. 난 다정한 남편이 됐고 강태준은 구원자가 된 거야. 방식만 다르지 우리 둘 다 네 머리가 필요해. 그 말은 의도적으로 잔인했지만 일부는 이미 서하가 두려워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그러나 서하는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의자를 당겨 편하게 앉았다. 좋아. 민규가 눈을 좁혔다. 뭐가 내일 갈게. 마지막 인증도 해줄 수 있어. 민규의 얼굴에 승리감이 빠르게 번졌다.
대신 조건이 있어. 말해. 시연 현장에서 내가 직접 입력해. 누구한테도 키는 안 넘겨. 왜 당신 직원들이 내 코드를 이해 못하니까. 중간에 뭘 잘못 건드리면 발표 망하잖아. 민규는 잠시 생각했다. 충분히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도 받아들일 만한 이유였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쓸데없는 짓 하면 네 치료 기록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질 거야.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규야. 민규야. 왜 내가 예전에 당신을 믿은 이유가 뭔지 알아. 민규가 말없이 그녀를 봤다. 당신이 거짓말을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야. 서하는 문을 열며 돌아봤다. 근데 이제 배웠어. 민규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내일 보면 알겠지. 누가 누구를 잘못 봤는지. 서하는 아무 대답 없이 라운지를 나왔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방금 스스로 가장 위험한 장소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누구의 보호도 없이. 건물을 나온 뒤 서하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다. 태준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연락하세요. 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다. 지금 도움을 청하면 자신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가 아니었다. 아직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오래된 작업실 서버에서 알림이 왔다. MI 로로의 검증 노드 하나가 추가 인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서하는 즉시 접속했다. 화면에는 아주 오래전 자신과 티제로가 만든 이중키 구조가 떠 있었다. 첫 번째 키는 활성화됐다. 두 번째 키의 소유자 항목에는 여전히 TJ0가 표시되어 있었다. 서하는 가만히 그 이름을 바라봤다. 내일 MI 로랄들 되찾기 위해서는 결국 강태준이 필요했다. 문제는 기술적인 신뢰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키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려운 것은 그 이후였다. 한 번 더 누군가에게 결정권의 절반을 건네야 한다는 사실. 바로 그때 태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디 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무사하다는 답만 주면 좋겠습니다. 서하는 한참 뒤 짧게 입력했다. 살아있어요. 몇 초 뒤 답이 왔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하의 손이 멈췄다. 위치를 묻지 않았다.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다. 누구를 만났는지도 묻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그녀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같은 시각 태준은 넥스 UM 본사 집무실에서 그 두 단어를 바라보고 있었다. 살아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답했지만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당장 서하를 찾고 싶었다. 차민규와 접촉했는지 알고 싶었고 내일 무엇을 하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대신 MI로 아래 오래된 검증 노드를 열었다. 조금 전 두 번째 키 대기 상태가 활성화됐다. 태준은 화면을 보는 순간 서하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짐작했다. 그녀는 민규가 MIRO라를 직접 실행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로 미로우를 작동시키려는 것이다. 위험한 계획이었다. 위험한 계획이었다. 작은 변수 하나만 틀어져도 서하는 다시 민규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다. 태준은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지금 자신이 막는다면 그녀는 또다시 같은 말을 할 것이다. 당신도 나를 감시했어.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통제하는 쪽을 선택했다. 다만 화면에 떠있는 두 번째 키를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다. 요청해.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이번에는 네가 요청하면 움직일게. 화면 속 갈라진 거울은 여전히 절반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윤서하는 다음 날 자신이 직접 적의 무대 위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판교에 세워진 차민규의 신규 데이터 센터는 그날 저녁 하나의 거대한 무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외벽 전체를 감싼 유리 너머로 MI롤의 은색 로고가 반복해서 떠올랐고 로비에는 투자사 관계자와
그룹 임원기술 자문위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민규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참석자들을 직접 맞이했다. 며칠 전까지 아내를 치료시설에 두고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얼굴은 여유로웠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더 이상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간신히 유지하는 후계자도 강태준과 비교될 때마다 이름이 뒤로 밀리는 이류 CEO도 아니었다. MIRR가 성공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그는 대한민국 기술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윤서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 시간은 이미 10분이 지나 있었다. 민규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수행비서에게 낮게 물었다. 연락 없어. 없습니다. 강태준 쪽 움직임은 넥스UM 공식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규는 입가를 올렸다. 결국 서한은 혼자 올 것이다. 그녀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보다 시스템을 믿었다. 그래서 더 다루기 쉬웠다. 바로 그때 로비 입구가 조용해졌다. 회색 재킷과 검은 바지를 입은 서아가 혼자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도 변호사도 경호원도 없었다. 민규는 그녀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현명한 선택했네. 서아는 그의 앞에서 멈췄다. 착각하지 마. 오늘 내가 선택한 건 당신이 아니야. 민규의 웃음이 아주 조금 흐려졌다. 그래도 왔잖아. 당신이 MIRR를 직접 실행하는 걸 보러. 민규는 서아를 대기실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자 그는 곧바로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발표 순서와 함께 윤서하 공동개발 책임자라는 이름이 작게 추가되어 있었다. 서아는 그것을 보자마자 헛웃음을 흘렸다. 책임자 내가 원했던 거잖아. 이름, 내 이름을 돌려준 척하면서 당신 밑에 넣었네. 세상은 직함을 봐. 민규는 넥타이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잘만 하면 네 상태에 대한 기사도 정리해 줄 수 있어. 네가 나를 돕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네. 이러는 아직도 내가 당신과 거래하러 왔다고 생각해. 아니면 민규가 가까이 다가왔다. 강태준에게 버림받고 온 건가? 서아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규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내 말이 맞았지. 그 인간이 원하는 건 결국 네 기술이야. 네가 말을 안 들으면 언제든 손 놓을 수 있어. 서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발표 중에 마지막 키를 직접 입력할게. 조건 바꾸지 마. 내가 키를 넘기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말했어. 당신이 싫으면 지금 취소해. 민규의 턱이 굳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없었다. 투자자들은 이미 와 있었고 해외 파트너들은 원격으로 접속 중이었다. 무엇보다 오늘을 미루는 순간 의심이 시작될 것이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내 지시대로 움직여. 서하가 차갑게 웃었다. 오늘까지만 그렇게 생각해. 발표가 시작되자 민규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사람처럼 변했다. 그는 MIRR를 인간의 선택과 기업 의사결정을 연결하는 차세대 인공지능이라 소개했고 수년간 자신의 팀이 축적한 연구라고 말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학습 구조와 적용 사례가 매끄럽게 이어졌다. 객석 앞줄에 앉은 서아는 아무 표정 없이 그 설명을 듣고 있었다. 자신이 밤을 새우며 설계한 구조들이 민규의 목소리를 통해 소개될 때마다 속이 비어가는 것 같았다. 예전 같았다면 분노 때문에 뛰쳐나갔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기다렸다. 민규가 스스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발표 중반 그는 MIRR의 실시간 판단 모듈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술 책임자들이 제어석에 앉았고 중앙 화면에 갈라진 거울이 나타났다. 왼쪽 절반은 이미 밝게 빛나고 있었다. 민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현재 1차 소유권 인증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활성화 단계는 공동개발 책임자인 윤소하 연구원이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서하에게 향했다. 민규는 그녀를 무대 위로 불렀다. 서하는 천천히 일어나 계단을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선 순간
민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서하는 그를 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늦었어. 뭐, 당신은 시설에서 이미 첫 번째 문을 열었거든. 민규의 얼굴이 굳었다. 민규의 얼굴이 굳었다. 민규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카메라와 객석 때문에 더 묻지 못했다. 서하는 인증 콘솔 앞에 섰다. 화면에 첫 번째 키 승인 기록이 떠 있었다.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다. Second owner required. 민규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기술 책임자가 당황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저희가 확인한 인터페이스에는 없던 항목입니다. 민규가 서하를 돌아봤다. 설명해. 서하는 마이크를 꺼버린 뒤 조용히 말했다. MI 롤에는 원래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만든 구조가 있어. 말도 안 돼. 원본 코드 전부 확인했어. 당신이 본 원본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데까지였으니까. 민규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하는 화면 오른쪽에 어두운 거울 조각을 가리켰다. 저건 오류가 아니야. 두 번째 소유자가 없다는 뜻이야. 민규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네가 두 번째 키를 넣어. 내 키는 이미 들어갔어. 뭐, 서하가 시설에서 일부러 틀렸던 음성 인증을 떠올렸다. 당신은 실패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순간 제로 미러얼가 시작됐어. 내가 강제로 인증하도록 압박받고 있다는 조건까지 포함해서. 민규가 급히 기술팀을 바라봤다. 서버 연결 끊어 책임자가 명령을 실행하려 했지만 화면이 바뀌었다. Verification in progress. 민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윤서아, 당장 멈춰. 서하는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MI로로 알잖아. 끝까지 실행해야지. 같은 시각 넥스 UM 본사 통제실에서 강태준은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은 채 화면을 보고 있었다. MI로롤의 검증 노드가 깨어난 것은 10여 분 전이었다. 그는 서하가 판교 데이터 센터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추적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었다. 서하가 직접 보낸 인증 요청 안에 접속 위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두 번째 키가 필요해요. 내가 신호 보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요. 태주는 그 문장을 받은 뒤 한 번도 먼저 접속하지 않았다. 보안 책임자는 몇 차례 개입을 권했다. 대표님, 저쪽에서 서버 연결을 끊으면 검증 과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차민규가 물리적으로 제어권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 그의 손은 콘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이전의 태준이라면 이미 모든 회선을 장악하고 서하를 현장에서 빼냈을 것이다. 위험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정한 순서를 따랐다. 몇 분 뒤 검증 화면이 바뀌었다. 오른쪽 거울 아래에 익숙한 문장이 나타났다. 오늘, T, 스탠비. 이어 서하에게서 한 줄이 도착했다. 지금이에요. 태주는 그제야 마이크를 켰다. 10년 전 새벽, 두 사람이 장난처럼 만들었던 음성키. 누구에게도 기록하지 않았고 둘만 기억하도록 만든 문장. 태주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다. 좋은 시스템은 주인을 믿지 않는다. 권한은 증명되는 순간에만 존재한다. 음성이 인식되자 화면 오른쪽의 거울 조각이 처음으로 완전히 빛났다. 판교 데이터 센터의 모든 화면이 동시에 멈췄다. 민규는 몇 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중앙 스크린에서 MIROR 로고가 사라지고 검은 화면 위로 한 줄이 떠올랐다. 제로 마이러 에이티베이트. 이어 관리 서버와 개발 콘솔 원격 운영 계정에 차례로 동일한 문구가 나타났다. ACC, ESS, Revoked. 기술팀이 소리쳤다. 대표님, 관리자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로그인해. 계정 자체가 검증 대기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백업 서버 열어. 백업도 같은 인증 체계에 묶였습니다. 민규가 서하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직원들과 참석자들이 모두 보고 있었다. 민규는 손을 허공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서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 걸 되찾았어. 이건 회사 자산이야. 회사 자산으로 등록된 복제본이지. 그런데 핵심 모델의 소유권과 원본 인증은 다른 문제야. 스크린에는 새로운 목록이 떠올랐다. 코드 수정 기록, 관리자, 권한, 변경, 이력, 생성 시점이 조작된 파일 목록, 여러 계정에서 이루어진 비정상 복제 요청. 서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았다. 세로미러R은 삭제나 파괴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 아니었다. 소유권 검증이 실패하면 고위험 기능을 잠그고 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민규가 훔친 시스템을 마음대로 지우거나 덮어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MI1ORR는 그가 주인이라는 주장을 거부하고 있었다. 객석에서는 술렁임이 빠르게 번졌다. 한 투자사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규에게 물었다. 자, 대표, 저 기록은 뭡니까? 다른 기술 자문위원도 스크린을 보며 말했다. 설명하신 개발 연역과 생성 기록이 맞지 않습니다. 민규는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 외부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NECU 우리 시스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서하가 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메인 콘솔에 자신의 키를 입력해 검증 로그만 공개했다. 외부에서 코드를 바꾼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난 건 원래 존재하던 소유권 검증 절차예요. 민규가 소리쳤다. 그걸 누가 믿어? 직접 확인하면 돼. 서하는 참석한 기술 자문단이 별도의 읽기 권한으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화면을 열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기록은 남아있어요. 어떤 계정이 제 이름을 지웠는지, 어떤 날 생성 시점을 바꿨는지, 어떤 서버에서 연구 문서를 복사했는지. 민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MI1OR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리만큼 아무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오랫동안 상상했던 복수의 순간은 더 뜨거울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것은 해방에 가까웠다. 그녀는 민규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제일 무서워한 게 이거였지, 닥쳐. 사람들이 당신한테 질문하는 거. MI1OR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 코드가 왜 여기 있는지 당신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거. 민규의 입술이 떨렸다. 서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내 뒤에 숨어서 대답할 수 없어. 그 순간 민규의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이사회 법무팀 파트너사 데이터 센터 운영 책임자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였다. 몇몇 원격 서비스도 소유권 검증 상태에 들어가며 정지됐다. 그가 MI1OR를 담보처럼 내세워 추진했던 계약과 신규 사업들이 동시에 확인 절차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화면에서 숫자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은행 계좌가 마법처럼 증발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쌓아올린 기술 사업의 핵심 권한은 단 한 번의 검증으로 모두 멈춰섰다. 민규에게는 그것이 자산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끔찍했다. 그는 서하를 향해 다가가며 이를 악물었다. 강태준이 시켰지 아니. 그 인간 없이는 못했잖아. 서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맞아. 혼자서는 못했어. 민규의 얼굴에 조롱이 떠오르려는 순간 나는 내가 혼자 다 했다고 거짓말하지 않아. 민규의 표정이 굳었다. 두 번째 키는 내가 선택해서 요청했어. 그 사람은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렸고. 서하는 중앙 스크린에 두 조각 거울을 바라봤다. MI1OR에는 처음부터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질 수 없게 만들어줬어. 당신은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겠지. 난 그게 안전이라고 생각해. 발표장은 결국 중단됐다. 참석자들은 각자 법무와 기술 검증을 요청했고 민규 측 임원들조차 그 자리에서 확답을 주지 못했다. 서하는 누구의 박수도 받지 않았다. 드라마처럼 모두가 민규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분위기는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이 더 현실적이었다. 한 번의 폭로로 모든 것이 끝나는 대신 이제부터 기록이 하나씩 검증될 것이다. 서하는 데이터 센터 밖으로 나와 처음으로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태준이었다. 끝났습니까? 서한은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다. 태준은 첫 신호가 끝나기 전에 받았다. 서아 씨, 왜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라고 안 했으니까. 내가 실패했으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당신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움직였을 겁니다. 내가 끝까지 요청 안 했으면 태준은 이번에도 쉽게 답하지 않았다. 무서웠겠죠. 그래도 당신 선택이었습니다. 서한은 눈을 감았다. 며칠 전 같았다면 그 말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는 실제로 기다렸다. 그녀가 정한 시점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서한은 낮게 말했다. 두 번째 키, 고마웠어요. 태준이 대답했다. 원래 절반은 당신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서한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키 말고 기다려준 거. 수화기 너머에서 태준의 숨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그건 아직 연습 중입니다. 서한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형편없던데 다음엔 더 잘하죠.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긴장이 아닌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서아가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직전 한 사람이 뒤에서 그녀를 불렀다. 민규였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몇 시간 전의 여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멀리 서서 서아를 바라봤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서아는 걸음을 멈췄다. 민규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분노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내가 조금만 성공하면 됐어. 한 번만 사람들이 나를 봐주면 됐다고.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오래전 자신을 칭찬하던 민규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의 마음까지 모두 거짓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 처음에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비참했다. 당신은 성공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서아가 말했다. 누군가보다 위에 있고 싶었던 거야. 민규의 눈이 흔들렸다. 뭐가 달라? 많이 달라. 서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성공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일을 만들면 돼. 그런데 당신은 내가 작아져야만 커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 민규가 입술을 깨물었다. 넌 결국 강태준 옆으로 갈 거잖아. 그럼 뭐가 달라? 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며칠 전이라면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는 달랐다. 그 사람 옆에 서는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해. 그녀는 민규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과 있을 때는 그 선택조차 내 것이 아니었고. 서한은 돌아섰다. 민규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건물 밖에는 넥스UM 차량이 한 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태주는 차 안에 타고 있지 않았다. 운전기사도 서아에게 어디로 갈지 묻기만 했다. 서아는 잠시 차를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로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은 어디에요? 답장이 왔다. 회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혼자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서아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남자는 그녀가 모르는 사이 위치를 추적하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바로 근처까지 올 수 있으면서도 오지 않았다. 사람은 한 번의 사과로 바뀌지 않는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변하려고 하는 선택은 볼 수 있었다. 서하는 기사의 차 대신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한남동도 오래된 작업실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 주소를 말한 뒤 태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1시간 뒤, 시간 있어요. 몇 초 뒤, 답이 왔다. 있습니다. 서하는 다시 입력했다. 이번엔 내가 장소 정해요. 답장은 더 짧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판교의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다. MI, 로아를 되찾은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민규와 관련된 조사도 남아 있었고 자신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했다. 무엇보다 태준과의 관계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가 열어주는 문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문을 열었고 그 문 너머로 누구를 들일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1시간 뒤 강태주는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비서실이 먼저 동선을 확인하고 경호팀이 주변을 점검했겠지만 오늘 그는 혼자 왔다. 윤서아가 장소를 정했고 그는 주소만 확인한 뒤 더 묻지 않았다. 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태주는 일어서지도 않았다. 그녀가 누군가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맞은편 빈 의자를 가리켰다. 여기 괜찮습니까? 서아는 앉으며 그를 바라봤다. 이제 그런 것도 물어봐요. 연습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확실히 연습은 필요한 것 같네요. 태준의 입가에 짧은 웃음이 스쳤다. 하지만 분위기는 오래 가볍게 유지되지 않았다. 서아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렸다. 오늘 당신이 기다려준 건 고마워요. 태준은 말없이 그녀를 봤다. 그렇다고 전에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알고 있습니다. 나 몰래 위치 추적 기능을 넣은 것도 내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내 선택보다 당신 판단을 앞세운 것도 압니다. 난 아직 그걸 용서한 게 아니에요. 태주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에 서하가 눈을 좁혔다. 태주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널 잃을까봐 두려워서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뻔했어. 처음으로 존댓말이 사라졌다. 서하는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지적하지 않았다. 태주는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채 말했다. 나는 위험을 줄이면 좋은 선택이라고 믿어왔어.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는 안전이라면 그건 보호가 아니더라. 서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완전히 변했다고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결과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 MIR ROR 시연회에서 발생한 일은 조용히 끝나지 않았다. 차민규의 회사는 즉시 내부 감사를 시작했고 투자사들도 독립적인 기술 검증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제로 밀러가 보존한 변경 이력 때문에 상황을 단순한 경영권 분쟁으로 돌리기 어려웠다. 삭제된 작성자 정보, 수정된 생성 시점, 서하 계정에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문서 복사 기록이 하나씩 검토되기 시작했다. 민규 측은 처음에는 넥스 UM이 기술 공격이라고 주장했지만 외부 검증 과정에서 핵심 코드가 시연회 이전부터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하는 기자들 앞에 즉시 나서지 않았다. 민규가 퍼뜨린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연구 기록과 코드 작성 과정, 오래된 검증, 노드와 실험 기록을 차분하게 정리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누구의 아내인지, 누가 자신을 구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코드를 언제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것. 어느 날 법률 대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 연구원님 시설에 있었던 부분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서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필요한 범위만요. 내가 피해자였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그걸 이용해서 내 판단 능력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상처를 세상에 펼쳐보일 생각이 없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다. 자신까지 다시 해부될 필요는 없었다. 민규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회사는 그대로 존재했다. 직원들도 출근했고 서버도 돌아갔다. 다만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가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생겼다. MIRR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기존 계약은 어떤 기술을 기준으로 체결됐는가? 투자자에게 설명한 개발 경력 중 실제로 그가 수행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사회는 결국 민규의 대표 권한을 잠정 정지시켰고 관련 조사와 계약 검토가 끝날 때까지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결정했다. 민규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자금을 마련했고 연구실을 만들었고 서아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했다고.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 말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특히 한 이사가 던진 질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무 답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차 대표가 직접 만든 핵심 모듈 하나만 설명해 보십시오. 민규는 침묵했다. 바로 그 침묵이 그가 평생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다.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아래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받는 순간 그는 결국 서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연결되지 않은 끝에 마지막으로 음성 메시지만 남겼다. 너 아니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안 했어. 서하는 그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삭제했다. 예전 같았다면 그 문장 속에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찾았을 것이다. 이제는 알았다. 누군가의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대신 질 필요는 없었다. 몇 주 뒤 윤서아라는 이름은 MIRROR의 원개발자로 공식 문서에 다시 올라갔다. 일부 임원들은 경영진에 합류하면 자신의 기술을 직접 지킬 수 있다고 설득했고 투자사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대표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서하는 모두 거절했다. 그 회사는 MIROR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었던 적은 있어도 그녀의 미래는 아니었다. NEXUM 역시 파격적인 제안을 준비했다. 독립사업부 최고 수준의 연구 예산, 원하는 인력과 서버를 모두 제공하겠다는 조건이었다. 태주는 제안서를 직접 들고 오지 않았다. 비서실을 통해 서류만 보내고 서하가 검토하기 전까지 연락하지 않았다. 며칠 뒤 서하가 그를 불렀다. 태주는 제안서가 놓인 책상을 보고 물었다. 조건이 부족합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왜 그런 얼굴입니까? 이걸 받으면 또 누군가의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태주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서하는 제안서를 덮었다. 난 내가 뭘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차민규의 아내도 아니고 넥스UM CEO가 데려온 천재도 아니고 그냥 내 이름으로. 태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하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가 설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더 좋은 조건을 내밀고 혼자 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할 거라고. 그러나 태주는 단 한마디만 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죠. 이상하게도 그 대답이 가장 오래 가슴에 남았다. 서하는 성수동의 오래된 건물을 하나 빌렸다. 화려한 본사도 아니었고 수십 층짜리 연구센터도 아니었다. 한 층은 연구 공간으로 다른 한 층은 소규모 서버실과 회의실로 개조했다. 그녀는 새 조직의 이름을 할프, MIRIR, LAP라고 정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원칙을 기억하기 위한 이름이었다. 첫 채용 면접 때 서하는 지원자들에게 기술 실력보다 먼저 물었다. 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녀라면 효율성만 봤을 것이다. 이제는 시스템도 사람도 견제와 신뢰가 함께 있어야 오래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주는 투자자로 들어오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서하는 조건부터 만들었다. 의결권, 제한 연구 방향, 독립 데이터 접근, 권한 분리. 태준의 법무팀은 몇몇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도 수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장에 직접 서명했다. 서하가 물었다. 안 읽고 사인한 건 아니죠? 태준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3번 읽었습니다. 불만 없어요. 많습니다. 그런데요. 불만이 있다고 당신 조건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니니까. 서하는 그 말에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다. 둘의 관계는 아직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태주는 질문했고 서하는 거절할 수 있었다. 서하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했고 태주는 요청받지 않은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다. 불편할 만큼 느렸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어느 저녁 태주는
서아를 넥스UM 보안센터로 불렀다. 방 안에는 그녀와 관련된 보호 계정 이전, 비상 추적 기록 연락망, 접근 권한이 한 화면에 정리되어 있었다. 태주는 관리자 카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직접 지우세요. 서아가 화면을 바라봤다. 이거 없애면 정말 복구 못해요.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내가 혼자 되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서아는 카드를 받아들었다. 하나씩 계정을 삭제했다. 위치 기록 긴급 연락 경로 장치 식별 권한. 마지막 항목은 K, T, JX 클라스 EA, ACC ESS였다. 과거 태준만 열 수 있도록 만들어둔 접근 권한이었다. 서아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태준이 말했다. 없애도 됩니다. 아깝지 않아요. 두렵죠. 뭐가 어느 날 정말 위험한 일이 생겼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를까봐. 태준은 숨기지 않았다. 그래도 그 두려움은 내 문제지 당신 권리를 가져갈 이유는 아닙니다. 서아는 삭제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ACC ESS Permanently Removed라는 문구가 떴다.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할 만큼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시설에서 처음으로 열린 문을 봤을 때보다 더 큰 해방감이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의 권한을 없앴고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서아는 카드키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제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준이 물었다. 조금 욕심내지 마요.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헬프 에미럴 라알의 레이븐 에미럴 라알의 새로운 연구 버전을 공개했다. 이번 버전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제품이 아니었다. 핵심 판단 시스템은 서로 독립된 여러 검증 주체의 승인을 요구했고 개발자 한 명이 임의로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 없도록 설계됐다.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이 서아에게 강태준과의 관계를 물었다. 과거라면 당황하거나 질문 자체를 피했을 것이다. 서아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기술 파트너입니다. 한 기자가 다시 물었다.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서하는 객석 뒤에 서 있는 태준을 한번 바라봤다.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눈에는 웃음이 있었다. 서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 부분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행사장이 웃음으로 풀어졌다. 태준조차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발표가 끝난 뒤 둘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멀리 서울의 불빛이 이어졌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태준이 말했다. 아직 개발 중이라던데. 버그가 많아서요. 어떤 버그입니까? 통제 욕구가 심하고 말을 너무 안 듣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여요.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겠군요. 서아가 그를 보며 웃었다. 그래도 업데이트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럼 테스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오래.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하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그해 봄 태준은 HALFMI로 라브LA브로부터 정식 협업 제안서를 받았다. 이미 투자 계약도 있었고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었지만 이번 문서는 달랐다. 새 MIRR의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넥스UM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이었다. 태준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웃었다. 가장 아래 서아가 직접 추가한 특별 조건이 적혀 있었다. 통제하지 말 것, 함께 결정할 것. 태준은 펜을 들고 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서하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 조건이 애매합니다. 서하가 반대편에서 물었다. 뭐가요? 함께 결정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프로젝트 전부. 개인적인 일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하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계약서 밖에서 얘기해야죠. 그럼 오늘 저녁 어떻습니까? 회의예요. 아니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데이트 신청입니다. 서하는 일부러 오래 고민하는 척했다. 조건 있어요. 말해요. 기사 보내지 말고 경호팀 보내지 말고 식당도 내가 정해요. 태준은 웃었다.
또 통제당하는 기분인데. 싫어요. 아니요. 이번에는 내가 동의했으니까. 몇 초 뒤 서아가 대답했다. 그럼 7시. 예. 부탄고나. 저녁 7시 태주는 서하가 정한 작은 식당 앞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검은 차량 행렬도 없었고 수행비서도 없었다. 서하가 길 건너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한 그는 반사적으로 다가가려다가 멈췄다. 그녀가 스스로 횡단보도를 건너올 때까지 기다렸다. 서하는 그의 앞에 서서 물었다. 왜 거기 서 있었어요? 태준이 태연하게 말했다. 당신이 오고 있었으니까 마중 안 나오고 필요해 보여야 나가려고 했습니다. 서하는 몇 초간 그를 바라보다 웃었다. 많이 배웠네요. 좋은 선생을 만나서. 두 사람은 나란히 식당으로 걸어갔다. 태준이 먼저 손을 뻗지 않았다. 그래서 서하가 먼저 그의 손가락을 잡았다.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손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손도 아니었다. 자신이 선택해 내민 손이었다. 태준은 그 손을 세게 움켜쥐지 않았다. 놓치지 않을 만큼만 잡았다. 서하는 그 온도를 느끼며 오래전 자신과 티제로가 만들었던 문장을 떠올렸다. 좋은 시스템은 주인을 믿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그 문장의 뒤에 한 줄을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좋은 관계도 한 사람의 통제를 믿지 않는다. 서로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을 때 그럼에도 함께 남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서아가 다시 배우기로 한 신뢰였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도 그녀 대신 결정하지 않았다.